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됐다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특파원,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6월 민간 부문 고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업체인 ADP는 미국의 6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9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당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2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 고용 증가는 이를 훌쩍 웃돌며 2배가 넘는 49만 7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5월에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26만 7천 개 증가했는데 6월에는 49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약 2배 수준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레저와 접객업 분야에서 23만 2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전월 증가폭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에서 9만 7천 개, 무역과 운수, 유틸리티에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6월 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6.4% 증가했는데요. 지난 5월 임금 상승이 6.6%인 점과 비교하면 임금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겁니다. 이날은 미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5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80만 건으로 4월에 비해서 49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5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를 1,000만 건으로 예상했는데 980만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발적 퇴직자는 402만 명으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동시장의 지표들은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회의에서 동결에 나섰던 연준에게 이번 지표는 다시 인상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왔고 지난 6월 동결을 결정하며 숨고르기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 지표로 당장 오는 25일부터 26일 열리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이제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하는 6월 일자리와 실업률 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고용 지표 탓에 미국 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66.38포인트, 1.07% 떨어진 33,922.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5.23포인트, 0.79% 하락한 4,411.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2.61포인트 0.82% 하락한 13,679.04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미 국채 금리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5.121%를 찍으면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도 0.1%포인트 오르며 4%를 넘어섰습니다. 이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채권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단기물인 2년물이 장기물인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태로 거래되는 이 역전 상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CNBC는 한 언론을 인용해서 30년 만기 고정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7.22%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만 달러 담보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의 월 지급액은 일주일에
일주일에만 2,637달러에서 2,72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소식들도 전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새로운 SNS인 스레드가 인기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스레드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출시한 이 SNS는 16시간 만에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챗GPT가 출시하고 5일간 100만 명이 가입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스레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아침 30배인 3천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메타는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올해 2분기 신차 판매량이 10% 증가했습니다. 포드는 특히 픽업 트럭과 배달밴 그리고 중형 트럭의 판매가 26% 증가하면서 2분기에 53만 1,000대를 판매했습니다. 한편 제트블루는 아메리칸 항공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스피릿 항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감입니다.